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스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또 하나 제가 들고 왔어요. 바로 쓰리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요즘에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자주 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은 신규 상장주 우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시갈로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양봉 뉴스까지 꼭 입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전략을 좀 잡아 드리겠지만 디테일한 전략들과 브리핑 등은 아래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양봉 뉴스로 이동이 되실 텐데요. 그 안에서만 진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3빌리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상 AI 의료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적인 재료를 좀 살펴보면 '오 나는 좀 괜찮은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재료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병원성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당 기술을 통해서 희귀 질환에 대한 이 검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AI 의료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5분 만에 10만 명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로 AI 신약 후보를 발굴을 하는데요. 이 기술을 토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대한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 재료적이나 기업적인 부분들, 이런 기본적 분석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재무도 정말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이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3빌리언의 재무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진 못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3개년 동안 나와 있는 연말 결산 실적 자체로는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적자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생각보다 부채 대비했을 때 많이 있다.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이런 기술주로서는 공략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뭐 기술주들의 재무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토대로 성장을 했을 때 이 우리가 기대감만 가지고 공략하기에는 지금 딱 나쁘지는 않은 정도다. 숨을 쉬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저가가 3,000원대까지 무려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저점을 다잡고 반등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상장했던 고점을 한번 돌파했던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전형적으로 고점 이후 눌림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1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눌림목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재반등이 이뤄지게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차트가 올라가지 못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눌림과 이때 당시 고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어디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때 당시 상승 1파와 상승 2파의 거래량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상승 1파와 2파의 거래량은 어떻죠? 아무래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히스토리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상승 2파까지 나오고 나서 재눌림이 나왔었는데 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때 나왔어요. 사실상 이때 고점이 7,200원이었고 역사적 신고가가 7,600원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한 5%도 안 되는 주가였죠. 자, 근데 이 사이에서 동반되어 있는 거래량을 살펴봅시다. 자, 이 거래량과 이때 당시 역사적 신고가를 썼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땐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돈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많이 동반되면 많이 동반될수록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차트들은 그 뒤에서도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부터는 매물 테스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 전에 고점 7,200원, 오늘 고점 6,900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3%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어떻죠? 자, 이때 비교했을 때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점. 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매집의 흐름이 굉장히 강할 뿐더러 어느 정도 매집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 눈에 띄지 않아도 언젠가는 고점이 돌파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략 3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구간이 가급적이면 자, 이 구간 6,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탈하더라도 재빠르게 회복을 해줬을 때 오히려 고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까지 차트적인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전략이 되게 중요하겠죠. 손절이나 뭐 비중이나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양봉 뉴스까지 꼭 함께 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